네, 계속해서 정치 스토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정수빈 부산대 언론사 채널 PNU 국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부산대 언론사 채널 PNU에서 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정수빈입니다. 무역학부 4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산의 정책이나 청년 지원 제도들을 살펴볼 일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오늘 이 자리가 무척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송 출연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은 꽤 가지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저희 부산대 언론사 같은 경우에 외부 방송이나 혹은 기관들이랑 협업할 일이 종종 있어서 출연한 적은 몇 번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에 생방송되는 건 처음이라서 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저희가 출연 제의를 했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정수빈 기자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출연 제의가 오겠거니 생각을 하셨어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네. 약간 오히려 부담스러웠는데요. 왜냐하면 앞서 나오신 두 기자님들이 워낙 외모도 수려하시고 네. 말씀도 잘하셔서 유튜브 쇼츠 보니까 막 현빈 닮은 걸로 조회수를 좀 타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특히 지난주에 부경대 신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 문화 패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이제 부산의 문화 지원 정책이라던가 인프라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네.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네. 주변 친구들도 이에 공감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한 부산의 문화 인프라가 저도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수빈 국장님도 제가 누구 닮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혹시 누구? 그 연예인 분들인데 요즘에 그 나는 솔로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쵸. 그 출연하신 분들도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정 출연자분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분하고 상당히 닮았어요. 근데 그분도 상당한 미모로 인기를 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나는 솔로 출연자분들도 출연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저희 가볍게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저희들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대학생 기자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꼼꼼히 챙겨보셨다고 하는데 정수빈 우리 국장님은 정치 이슈에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까? 저는 2016년 겨울 무렵부터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온 학급이 글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성인이 된 후에는 아무래도 정치 얘기가 혐오 표현 혹은 편향된 얘기다라고 치부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일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선거 때만큼은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서로 정치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 20대, 30대의 젊은 세대들이 무관심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3주째 우리 대학생 기자분들 만나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생각도 깊으시고 정치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기성세대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정수빈 국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4학년 졸업을 앞둔 시점입니다. 지금 채널 PNU 국장으로도 활약하고 계신데 부산대 출신의 우리 선배들도 방송을 듣거나 시청할 수도 있고 또 현재 부산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수빈 국장이 출연하시는 학내에 아시는 분들은 꼭 응원의 메시지도 달아주시면 저희들 감사드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 상황에서 4학년이고요. 졸업을 앞둔 그런 시점인데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겁니까, 국장님? 아무래도 결국은 보장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새는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사회 초년생이 도맡아하는 업무가 대부분 AI가 대체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나온 먼상간 씨도 네, 먼상간 씨도 AI이기도 그렇고. 하고. 네. 그래서 사회에서 네. 많은 부분이 중고 신입을 찾기도 하고 경력이 없는 청년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면서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은 스펙을 쌓고 정보를 습득하며 불안을 잠재우지만 부산은 여건상 불리한 위치에 속해 있는데요. 서울 경기권은 청년들 대상으로 인턴,
대외활동, 교육 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지만 부산은 이러한 기회 자체가 적고 정보도 느리게 들어오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수빈 국장의 생각, 조혜지 아나운서도 비슷합니까? 아, 네. 우리 조혜지 아나운서도 최근에 저희랑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신입 아나운서인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음에는 우리 조혜지 아나운서 모시고 또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자, AI가 등장하면서 말씀하신 지적들, 저희들 세대도 그랬거든요. 저희들 세대 때도 참 경력만 선호한다라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각에 지금 AI가 더 붙여서 들어오니까 정수빈 국장 세대들은 더 고민이 크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변화의 속도를 또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들을 하실 텐데 정수빈 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더 스펙을 쌓으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그때 일하면서 따는 자격증을 미리 취업하기도 전에 따놓는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턴 하시거나 네.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네.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한 6개, 7개씩은 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정수빈 국장께서는 자격증 몇 개 있어요? 저는 네. 아직 따고 있는 중이라서 네. 한 3,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3, 4개나 있군요. 저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6, 7개 되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저 6, 7개 따고 싶은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운전면허증만 자신 있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네. 너무 훌륭하게 BBS에서 하고 계시니까 네. 충분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쁘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정수빈 국장께서도 앞으로 6개, 7개 자격증도 따시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경험도 하시면서 AR을 넘어서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청년 유출 관련해서 말씀도 나눠볼 텐데요. 혹시 부산 청년 정책 가운데 이것 때문에 또 청년들이 또 많이 부산을 떠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 청년 정책 가운데 체감을 했거나 또 의미 있었다고 보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의미 있었던 정책 중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월세 지원 정책, 네. 저를 비롯한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대학가 근처 원룸촌에서 자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러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 정책입니다. 월 임대료를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대학가 월세가 사실 매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청년 마음 이음 사업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 청년들에게 부산시가 1대1 상담, 소규모 모임 등을 주최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는데 제 주변에서도 약간 우울증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불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지난 1일 부산 사회서비스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사업 결과 청년의 고립감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네. 더욱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BBS도 관련해서 복지 정책 관련해서 저희들 관련 기관들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말씀 들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BBS가 매년 불교 박람회도 이게 주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불교 박람회 속에서 이 스님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들을 받고 하는데 이 정수빈 국장님 같은 그런 MZ 세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치유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을 보면 저희 때보다 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2025년에도 불교 박람회가 열려서 제 주변에 청년분들이 엄청 많이 가셨거든요. 네. 가서 불교 굿즈도 사시고 막 극락도 락이다 막 하면서 네. 평소에 불교 문화를 일종의 힐링 콘텐츠나 혹은 마음을 좀 치유하는 목적으로도 이용하는 경우가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네요. BBS 그렇죠? 네. 네. 요새 또 불교가 인기가 많다 네. 보니까
BBS도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저도 무척 기대가 네. 됩니다. 올해도 박람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오. 올해 정수빈 국장은 오실 예정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도 시간이 된다면 네. 참석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8월 초인가요? 중순쯤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꼭 초대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현장에서 보시기에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그런 청년 정책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일자리 관련 정책이 아무래도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시가 선정하는 청끌 기업이라는 대상 기업 수가 최근 100개사에서 110개사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청끌 기업. 네. 네, 청년이 끌리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막상 청년들이 체감할 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한지 의문이 듭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급여, 복지, 워라밸의 삼각형의 균형점과 지자체가 생각하는 균형점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또 청년 정장 무료 대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취지는 무척 좋지만 실제 입사 면접 시에만 지원할 수 있거나 대여 절차가 번거로워서 막상 이용하기엔 부담이 된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 방안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장은 그냥 하나 사드리는 걸 지원하는 그런 바우처 같은 걸 드리는 게 낫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시 관련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 그걸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거나 들으시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셔서 정책들을 새롭게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 가정을 하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부산의 청년 정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면 우리 정수빈 국장께서 자, 가장 먼저 만들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 청년 정책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부산형 워케이션이나 부산 온나 청년 패스 같은 정책들이 주목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부산에 방문한 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고 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하지만 정작 부산 청년들은 대학에서 지원하는 현장 실습 제도가 아니면 부산 도심에서 일해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타 지역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부산 청년들도 다양한 분야와 환경에서 지역, 기업과 연계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부산 청년 대상의 워케이션과 같은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워케이션으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인구 변화에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정책 하시는 분들이 부산의 인구수가 좀 더 확대되어 보이는 그런 통계적 그런 것들을 조금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부산에 계신 분들이 이걸 하고 싶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이런 말씀들은 우리 정책을 담당하시면서 뭐 인구수의 조정도 좋지만 청년들이 당장 원하시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인구 계획을 위해서 그런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결국 그분들은 잠깐 왔다가 그렇죠. 결국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히려 부산에 정착할 사람들은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기 때문에 네. 그들을 대상으로 이런 기회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도 그들이고 정수빈 국장님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련 이야기들을 쭉 해봤는데 우리 정수빈 국장님 추가로 덧붙여서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부산에 정착하기 위해선 매력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지역 산업이 육성돼야 하고 나아가 산업단지가 조성돼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부산을 보면 주거단지만 대폭 늘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 들어서는 주거시설을 보면 대개가 초호화 주택, 초호화 아파트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는 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부산대 근처만 봐도 매해 원룸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얻고 양질의 이제 일자리를 얻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좋은 일자리의 어떤 시각적 기준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꼭 잘 반영해서 부산의 목소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가셔서도 하시고, 수도권을 향해서도 많이 우리 대기업들도 많은데 좀 하셔가지고 부산에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치권 전반으로 좀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요즘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이슈 중에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들어오고 본청사 건립을 어디에 할지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다가오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오시는 후보님들께서 부산의 청년 유출을 막고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해양수산부가 부산의 온갖 같은 실질적인 해결책들을 많이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갈수록 인구 유출, 청년 유출이 심해지며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통합까지 논의되는 상황 속 부산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들도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우리 정수빈 국장의 입으로 전해드리니까 저 또한 또 속이 시원합니다. 네.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이 청년들의 이런 질문들 꼭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그런 현실적인 이 다이나믹한 아이디어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드는 그런 아이디어도 궁금한데 혹시 어떻습니까? 정수빈 국장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지자체 주도로 기업, 기관, 그리고 대학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와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을 다수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과 견졌을 때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요. 부산이 지닌 부산만의 지리적, 산업적 이점과 IT, AI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그곳에서 청년들이 직접 일해보는 경험을 제공하면 부산을 기회의 도시로 여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들 국장님의 얼굴을 이렇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 꼭 이 질문 드리는데 정치 스토커 지방선거를 말하다의 사이다 발언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시원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앞서 제 정치적 견해와는 살짝 무관하지만 네. 지난해 21대 대선에서 20대에게 이준석 후보가 큰 지지를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청년 지인분들에게 이유를 묻자 막연한 해결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청년층에게 실제로 관심을 갖고 대학에 와서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준 사람이라서 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기존 정책과 정치는 단순히 청년들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정형화된 틀이나 추상적인 설문조사에서 그치는 정책을 내세운 게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듣고 반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말로만 청년들을 위한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밀착형 해결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을 비롯해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논할 때 서울로 가야지 라는 말이 당연시 되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로 가야지가 당연시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 마음속에 또 탁 꽂히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네. 이 발언 꼭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우리 스텝 여러분들께서 꼭 쏙쏙 뽑아서 전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간 정리해야 되는데 정수빈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한 20분 가까이 함께 했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부산 청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부산 청년들이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평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데 BBS를 통해서 이를 말씀드릴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신 정치 스토커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정수빈 국장님의 발걸음 저희 응원하면서 또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다음번에 또 출연해 주셔서 꼭 관련 내용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 채널 PNU 정수빈 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라디오 시간도 함께 저희가 했고 정치 스토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금선, 기술의 최상만, 그리고 내부 진행의 이태인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찬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